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하죠.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습니다. 94년 이후 거의 30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그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인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뭐 미국 물가 상승률이 5월에 한 8.6% 40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 막 요즘 전 경제면에 도배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금융 분야에서 시작된 자산 시장의 혼란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초미의 관심사죠. 뭐 그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스텝에 비유해서 뭐 겁주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초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더불어서 이제 자산 붕괴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지르는 데는 참 리미트가 한계가 없어요. 막 지르는데요. 네. 예.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올리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미 있는데. 금리도요? 예, 예. 뭐 올해 자이언트 스텝만 4차례 할 수 있다고 할 정도고, 근데 이제 실제 금리는 미국이 좀 1.75%니까 아직 많이 올린 상태는 아닌데, 네, 예. 앞으로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 이런 공포, 이런 것들에 경제가 현재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오늘 보니까 한국 주가도 지금 뭐 폭락 중인 것 같고요. 아마 세계 주가도 내일 보면 마찬가지로 갈 것 같아요. 예, 예. 어쩌면은 뭐 이번 주가 과거에 나왔던 뭐 블랙 먼데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주로 보이거든요.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한국 주택 시장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전혀 거래가 없고요. 주택 거래를 포함해서. 매매뿐만이 아니고 현재 전월세도 좀 거래가 확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가격은 아직은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주택의 신규 공급도 거의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모든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이렇게 되면서 뭐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뭐 이런 올리고 싶지 않지만은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모든 그 가격은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런 수급 상황의 변화하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금리 인상하고 이게 이제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앞으로 이런 수급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갈 건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매칭의 시장이 이제 바뀐 시장이 되는 게 이제 예를 들면서 뭐 다른 기사도 있었지만 이런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당장에 이제 주담대 같은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던지는 초금매 시장이 또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또 기우도 하고요. 예, 예. 근데 받는 시장이 없으니까 이제 역으로 미스매칭 시장이 된 거죠. 예, 그런 그렇죠. 시장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환경이 많이 바뀐 겁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이제 고금리 시대로 이행이 돼가고 있는데 네. 이게 점진적으로 고금리로 가는 게 아니고 급격하게 고금리로 갈 거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미 시장이 거기에 발맞춰서 금리가 미리 뛰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주택 담보대출 금리도 여기 보면은 상한선이 지금 7%대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너무나 뭐 실제 대출 이자는 뭐 4에서 5%대라도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상한선으로 가면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게 또 언론을 통해서 뭐 이런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저금리 시대를 워낙 오랜 기간 거쳐왔기 때문에 이 저금리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정부의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뭐 대출에 관련해서도 뭐 저금리이다 보니까 워낙 뭐 가계부 대출이라든가 급격하게 늘 수 있으니까 규제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비유하자면은 현재 시장은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옷은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환경이 바뀌었으면은 이런 거를 그냥 그 시장 참여 주체들의 자율에 맡겨 놓으면은 어떤 사람은 겨울 옷을 빨리 꺼내 입을 거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입을 사람도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당장 금리 인상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시장을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도 뭐 다양한 주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한국의 주택 시장은 이게 언제 또 급등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 이 집값은 무조건 오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이런 걸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오랜 기간 집값이 올라왔고, 그렇죠. 뭐 여기에서 집값이 더 오르면 여론이 뭐 더 나빠질 테니까. 그래서 막상 뭐 이제 이번 주에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윤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대책이 어느 정도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 완화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는 이제 뭐 좀 거래가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은 임대차 시장이 임대차 뭐 거래든 이런 것들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뭐 이제 저금리 시대의 당시 상황 이 규제 옷을 크게 벗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 환경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지배해서 오히려 이런 이제 지금은 이제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보통 부동산 늦게 움직이니까 부동산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런 게 더 빨리 무너지면서 쇼크,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뭐 저는 뭐 그냥 제 느낌으로는 크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현재 시장에 거품이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려면은 이제 원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뭐 주택으로 따지면은 주택을 조성하는 원가가 있는데 현재 주택 가격이 그 원가를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또 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통해서 이제 원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뭐 아직은 크게 거품이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 불안감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여기에서 더 많이 진전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게 왔더라면은 가격이 더 올라간 상태에서 뭐 거품 붕괴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지만은 저는 뭐 아직은 지금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뭐 미국 연준의 생각에 달려 있는 거이긴 하지만은 좀 아직 세계 경제 체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 않거든요.
소비가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예. 전 세계로 보면은 예. 그래서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정말 자이언트 스텝 4 4번씩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쉽게 발생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 공포 이런 것 때문에 더 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무너진다면 무너질까.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곽 대표님께서 뭐 늘 얘기하셨던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이 수급 부동산 자체만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걱정할 상황은 예를 들면 거품 논란에 있어서도 원가 개념을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원가 자체 또는 그 가격 자체가 크게 뭐 요즘 원자재 값 그러니까 구성비가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서 그렇게 많이 거품이라 버블이라 얘기할 만큼 올라간 것 같지는 않은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쇼크, 우리 국민의 소비, 경제 이런 것들에 어떤 쇼크가 와서 지나치게 경직된 마치 일본의 매일 통장에 입금하는 그 시절들처럼 소비를 위축시키는 어떤 쇼크가 온다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란 단어 자체가 그죠 물가 상승이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이라는 자체가 아무래도 많이 써서 많이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이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전혀 그렇지 단지 테이퍼링의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는 상승되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곽 대표님이 작년에 이제 우리 쭉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수급의 영향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단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면 또 그 전제를 단다면 세계 경제에 문제가 온다면 한국 경제의 우풍이 굉장히 센 우풍이 와서 위기가 온다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이 될까 저는 그게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서. 경제 얘기를. 근데 이제 우리 구독층이 생겼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좀 주제 넘게 뭐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제 생각이라는 건 전제를 달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제 개인 생각은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공급 부문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시장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가격이 막 오르는 현상 자체가 무슨 세계 경제가 과열돼 가지고 소비가 많이 늘고 해서 온 게 아니고 그렇죠. 원자재 일시적으로 지금 공급망, 유통망 이런 것들이 교란돼서 오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일시적으로라도 찾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점이 뭔지 정확히 알기 왜냐하면 때문에. 문제점이 확실하잖아요. 예. 코로나 팬데믹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신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시장, 뭐 뉴마켓을 개척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활력을 넣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게 예상하지 못한 변수고 여기에서 계속 양적 완화를 할 수뿐이 없는 돈을 풀 수뿐이 없는 구조였고 거기에 따른 시장 교란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더 얘기하면은 너무 이게 또 경제 얘기가 되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 모르는 경기 예측을 할 수는 없죠, 저희가. 네, 그렇죠. 자, 오늘 주제 금리 인상 공포와 수급 균형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13년도 말 14년도부터 서울경제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정말로 거짓말 아니고 한 해도 안 빼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런 류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공급 과잉 뭐 이런 얘기들 해마다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물론 깊이를 쉽게 판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공포 너무 갖지 마시고요. 수급 균형 현재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외생적인 변수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그 심리적인 그 경기, 부동산은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인한 쇼크가 올 수 있을까? 그것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예, 그렇죠. 그렇게 일시적인 쇼크가 왔을 때, 그게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틀을 바꿔야 될 만큼. 그런 쇼크 때문이 아니고 그런 쇼크가 올 거라는 공포나 불안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너져서 투매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런 불안감이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매를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저는 지금은 투매할 시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아까 곽 대표님한테 여쭤본 것처럼 뭐 금리 때문에 걱정돼서 일부 기사들 나온 거 여쭤본 그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만큼 지금 예측이고 전망이고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요. 진입한 마켓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긴 되게 쉬운데 그 다음에 진입하기는 얼마나 어려울지는 우리 이미 수년간 경험으로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판단하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우리 곽창석 대표님 뭐 부동산에 국한된 거 뭐 얘기하시면서 부동산만 얘기하시겠습니까? 상담도 많이 그 하단 자막에 전화번호 연락처 하실 방법 나가니까요.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일 때 전문가의 그 동아줄이 정말 절실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너무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있었던 일이고 저 아까도 말씀드린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조금 더 관망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방송 좋았다고 생각하신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많이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폭넓은 경제, 부동산 이야기 같이 이어서 해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